송도역에 분양하는 레미안 송도 센트리풀 이 상품은 송도 신도시를 겨냥한 상품이다. 야, 거기 그 돈 주고 갈 바에야 송도 신도시에 좀 구축까지 또는 워터프론트 라인 쪽으로 보이는 신축 아파트 좀 싼 거 들어가지,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 여기 보면 이렇게 전기 쿡탑 밑에 어떻게 이쪽 밑으로 해서는 걸레바지, 프라이팬, 수납 같은 거 넣어주는 경우 많은데 이렇게 지금 아무것도 없네요. 이상하네요. 지금 이게 지금 삼성에서 기술 집약적인 형태의 자체 분양인데 이런 게 없다는 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잡내 같은 경우는 보면 거기 가이드바가 없었잖아요. 여기는 어떤가 보시죠. 여기도 지금 여기도 없네. 여기 뉴빌드. 인천 분들의 로망이죠. 송도로의 진입을 꿈꾸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기다리던 아파트 단지인데요. 레미안 송도 센트리풀. 하지만 여기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그 송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송도 신도시가 아니고 원도심에 있는 송도라는 지역인데요. 아무튼 우리가 해당되는 단지에 대한 거를 자세히 좀 분석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뉴빌드.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입니다. 송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송도 신도시의 모습이 아니죠. 맞습니다. 여기는 원도심의 송도역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여기가 바로 송도인데 송도역에서 역까지 직선거리로 한 3.5m 정도 됩니다. 송도역에서 109 쪽으로 들어가는 데까지 22분 정도가 버스가 소요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를 어디서 분양을 하냐? 바로 11년 동안 시공능력 평가 꾸준히 일을 했던 삼성물산에서 진행을 하고요.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제까지 삼성은 분양을 할 때 단순 동업이죠. 무슨 얘기냐면 시행사가 따로 있고 건설에서 레미안에서 단순하게 공사만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뭐냐면 공사도 레미안에서 하고 시행도 레미안에서 한다. 바꿔 이야기하면 자체 분양 현장이다. 정말 오랜만에 레미안에서 자체 분양 현장을 하는데요. 제가 삼성에서 근무를 할 때 그때만 하더라도 자체 분양 현장이 좀 있었는데 그 뒤로는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분양하는 현장이니까 내심 정말 기대도 많다. 삼성에서 얼마나 공을 많이 들이겠어요. 자기네들이 시행하는 현장이니까 뭐 특화 설계, 그리고 커뮤니티, 뭐 세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말할 것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아주 상품에 대한 거를 잘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현장이에요. 입지를 살펴보면 우리 해당되는 단지가 송도역 바로 옆에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송도역에는 수인 분당선이 있죠. 그리고 2025년에 완공이 된 인천발 KTX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2027년도 월고 판교선이 들어오는데 만약에 개통이 되면 판교까지 30분이면 갑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대형 호재가 뭐냐면 여기 요 라인이 뭐냐면 GTX B호선 송도 신도시에서부터 진행하는 건데, 여기 지금 마주치는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을 청학역이라고 해서 하나 더 역을 만들자고 지금 제안된 상태라고 합니다. 요런 부분들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가 지역 조감도인데요. 여기 지금 보면 좀 헷갈리시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는 뷰가 뭐냐면 지금 송도역을 기점으로 해서 이쪽으로 보는 뷰 포인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가 송도역이고요. 옆쪽으로 해서 3블록, 요 위쪽으로 1블록, 옆으로 해서 2블록, 여기는 총 3개 블록이 나누어서 분양을 하는데, 이번에는 송도역 바로 옆에 있는 일단 3블록부터 분양을 진행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는 게 홍련여고가 있고 송도가 있습니다. 2개 고등학교가 다 명문고등학교죠. 그리고 초등학교가 예정돼 있는 부지, 그러니까 2블록 바로 옆에는 초포마 형태의 단지가 조성될 것 같고, 여기 제2경인이 있고 이쪽으로 보면 용현하객지구 개발 단지가 이쪽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어디냐면 송도 신도시예요. 좀 키우다 보면 이렇게 여기가 바로 어디다? 송도 포스트월드가 여기 단지고요. 요쪽 부분이 전부 다 송도 신도시의 위치다. 자, 그리고 요쪽 부분에 복합 상가시설도 같이 개발된다고 하니까 요런 부분들 같이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549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우리 3블록에 1024세대가 이번에 분양하는 거고요. 타입은 59 타입에서 101 타입까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로 24와 30평대에 집중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전용 84 이하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들어가고요. 85 초과 타입 같은 경우는 100% 추첨제가 들어갑니다. 거주 의무 없고 전매제한 1년이니까 많은 분들이 통장을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금액을 살펴보면 84 타입 기준으로 봤을 때 6억 8천에서부터 7억 2천, 6억 후반대에서부터 7억 초반대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럼 이 주변의 아파트 단지 금액은 얼마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같은 동네죠. 옥년동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만간 입주를 하는 이 단지 서해 그랑벌 더 파크, 여기가 지금 6억 6천 정도 형성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전부 다 3억대, 2억대. 여기는 금액이 거의 2배가 되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레미안에서 분양하는 이 단지는 여기를 본 게 아니고 송도 신도시의 가격을 봤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송도 신도시의 가격은 얼마 정도냐면 자, 지금 보면 여기가 109, 여기가 209예요. 일반적으로 209가 109보다는 가격이 낮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축이에요. 보통 2009년, 2010년도에 입주를 했던 단지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거의 뭐 14년, 15년 정도 됐죠. 거기 위치해 있는 209 금액들이 보면 풍림 2단지 5억 8천, 1단지 5억 9천, 금호올림 5억 6천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109 쪽으로 가면 여기까지가 109 라인인데 109는 대부분 주상복합이 많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금액대가 7억 4천, 7억 9천, 8억 1천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더샵 그린워크 1차, 2차, 3차에 대한 금액들이 7억 8천에서 7억 5천대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다. 자, 그런데 워터프론트 라인트를 보고 있는 요 라인 중에 보면 2년 전에 입주한 단지인데요. 디에트르 송도 시그니처 뷰 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6억 7천대 정도의 금액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신축 아파트잖아요. 송도역에 분양하는 레미안 송도 센트리풀 이 상품은 송도 신도시를 겨냥한 상품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설사에서 분양을 할 때 요새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좀 저렴하게 분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갔다. 여러 가지 교통 호재들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되게 궁금해요. 야, 거기 그 돈 주고 갈 바에야 송도 신도시에 좀 구축까지 또는 워터프론트 라인 쪽으로 보이는 신축 아파트 좀 싼 거 들어가지 이럴 수가 있거든요. 정말 청약 경쟁률이 얼마나 많이 나올까 그리고 정당 계약률이 얼마나 나올까 너무 궁금한 단지이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기본적인 가격, 위치, 호재 등은 요 정도로 보시고요. 바로 평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면 스타트. 자, 평면이 엄청 많아요. 그 중에서 모델하우스 축조가 되어 있는 게 59A 타입, 71B 타입, 84A 타입인데 저희는 59A에 대한 평면과 84A에 대한 평면을 살펴보고 84A의 VR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9A 타입 이런데 와, 59A 타입도 4배로 뽑았네요. 야, 이거 대단합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살펴보면 현관 쪽 들어오면서 신발장, 들어오면서 침실 2개가 있고 이쪽으로 해서 욕실이 있네요. 거실과 주방이 있는데 야, 주방 자리를 보니까요. 주방이 기역자 형태의 요 키 큰 장이 들어가고 여기가 식탁 자리인데 식탁 자리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안방으로 들어오면 오, 안방도 지금 보니까 화장대 있고 드레스룸도 이렇게 제대로 갖췄네요. 자, 그리고 욕실도 샤워부스 있고 제가 누누이 정말 매번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5타입 평면을 볼 때는 기본적으로 3가지만 보면 된다 그랬잖아요. 뭐냐면 주방이 본주방과 키 큰 장이 있고 식탁을 놓을 자리가 제대로 돼 있느냐, 그리고 화장대와 드레스룸이 있느냐, 그리고 욕실 2개 중에 1개인 부부 욕실에 샤워부스가 있느냐, 이것만 보면 된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다 있습니다. 기본적인 5구 타입에서 가져야 될 평면적인 요소는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84 타입 볼게요. 아, 보니까 기본적으로 평면이 일단 잘 나왔네요. 전형적인 4베이 구조로 되어 있다. 현관을 들어오면 신발장이 있고 창고장이 있고요. 현관 앞쪽으로 침실 2개가 있는데 요 붙박이장은 아마 기본형으로 제공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실이 있고 왼쪽으로 갈 때 보면 복도 쪽에서 주방 옆쪽으로 알파룸이 하나 있는 형태. 요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옵션으로 해서 풀 수 있을 거고,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는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바로 옆쪽으로 알파룸이 있고 맞은편 쪽으로 거실이 있고 안방, 그리고 화장대, 드레스룸, 정말 너무 기본적인 평면이에요. 옵션을 보면요, 유상 옵션으로 해서 1, 1-2, 1-3 요 부분에 대한 거는 바닥에 있는 강마루에 대한 스펙을 뭘로 할 거냐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는 보면 외산 가구 플러스 와이드 다이닝, 지금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돼요. 절충안이라고 하죠. 이렇게 돼서 이 부분의 알파룸에 대한 거를 팬트리를 쓰면서 이 공간을 넓게 확장한 형태. 요게 뭐 모델하우스에서는 축조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거는 가볍게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현관 자동문 들어가 있고 반거식 세면실, 여기가 다용도실인데 다용도실을 반건실 세면실로 한다는 얘기고, 여기는 보면 화장대를 수납 강한 화장대로 다르게 뭐 만들었다라는 얘기. 여기고 드레스룸을 고급화해서 일반적으로는 상하부 고정식인데 줄포스트로 해서 판넬 타입의 조명이 들어간 형태, 뭐 이렇게 꾸몄겠죠. 그리고 복도 고급화 패키지. 요게 뭐냐면 기본형으로 보면 방이 다 여닫이 문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 복도 패키지가 요 문을 다 포켓도어로 만들어지고 기존의 벽지가 붙는 자리에 뭐 판넬로 해서 유상 옵션을 만든다,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요새는 하다 보니까 여닫이 도어를 포켓으로 가면서도 이 옵션을 하네요.
평면 이 정도 보시고요. 바로 VR 넘어가시죠. VR 스타트. 자, 84 타입의 VR인데요. 이번 현장 같은 좀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거실 쪽으로 이렇게 대형 타일이 들어가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주방 같은 경우도 주방의 옵션으로 선택하는 형태로 레이아웃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레미안에서 뭘 만들었냐면 모델하우스를 축조하지 않은 타입에 대해서 옵션이 아닌 기본형 마감재에 대한 거를 3D로 구현을 해놨어요. 견본주택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가 다 돼 있잖아요. 가끔 보면 야 이거 줄은 거야 마는 거야 막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헷갈리지 말도록 기본형, 옵션형, 옵션 플러스 DP 이렇게까지 만들었어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타일이 이렇게 똑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요렇게 돌려보면 주방에 대한 형태도 똑같은 구성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들어간 요 다 비어 있잖아요. 요런 부분들이 바로 디스플레이인데 여기 지금 여기 DP를 눌러보면 식탁도 들어오고 냉장고, 김치 냉장고도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디스플레이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가 DP도 없고 옵션이 아닐 때는 뭐냐? 그러면 기본형을 누르면 돼요. 기본형을 누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옵션이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 형태의 마감재와 레이아웃이 나온다. 자, 여기는 600에 1200짜리 타일이 들어가고 이렇게 보면 주방도 좀 다르죠? 요런 식으로 들어간다 라는 부분이니까 요것들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84 타입으로 와서 현관부터 볼게요. 현관 보면 오, 바닥을 그레이시한 타일로 들어갔네요. 그리고 디딤석 같은 경우는 톤을 맞춘 것 같습니다. 톤을 맞춰서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마감했는데 여기 신발장 쪽 들어가 있고 반대쪽에 현관 팬트리장이 있는데 신발장은 응용 형태로 들어가고 요 간접 요런 부분 신경 썼네요. 자, 그리고 손잡이가 우리가 잡내와도 마찬가지였지만 돌출 손잡이를 썼네요. 요새 레미안이 돌출 손잡이를 좀 좋아하나? 현관으로 들어가면 작긴 하지만 기역자 형태의 창고장이 들어가 있다. 아, 그리고 여기는 단턱은 없는데 여기가 600각짜리 들어가고 여기는 300에 300각짜리 들어가다 보니까 재료 분리 개념으로 타일을 하나 길게 깔고 300에 300각짜리 타일로 그렇게 지금 들어갔습니다. 우리 아까 복도 같은 경우에 옵션으로 들어간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판넬로 바뀌면서 침실 쪽 두 개는 이렇게 어떻게 됐다? 포켓도어로 들어간 형태입니다. 거실은 일단 자 유리 난간대 시원하게 연출을 했고 지금 보니까 직보등이 없는 형태의 간접인데 간접을 여기 두 줄만 뒀어요. 이게 건설사마다 가끔 이런 경우가 있던데 이게 왜 네 줄로 안 하고 두 줄만 할까요? 이게 더 이쁜가요? 두 줄이 이쁘다. 댓글 달아주십시오. 자, 그리고 여기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아트월이죠. 아트월 쪽인데 여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본형 타일은 아트월 600에 1200짜리 옵션으로 들어갔을 때는 거실 대형 타일 아트월 이태리산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간다. 옵션은 뭐다? 모집 공고에서 해당되는 추가 옵션 품목의 금액을 확인하면 된다. 아무튼 여기 약간 삐안쿠 형태의 베인이 이렇게 들어간 걸로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이 보면 랜덤 타입이기 때문에 봉공사 현장에서 얼마나 이쁘게 나올지는 좀 약간 보불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가 팬트리가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여기가 보면 요런 식으로 해서 벽체가 조성이 되면서 여기 룸이었잖아요. 이거를 트고 팬트리를 이 안쪽으로 만들고 장식장 겸 수납할 수 있도록 만들다 보니까 이 공간이 엄청 넓다. 60평 주방 정도가 된다.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일단 6인용 식탁을 세팅했다. 지금 펜던트 이렇게 떨어뜨리는 모습 이거는 제가 볼 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식탁을 건설사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형태로 구현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 차라리 여기다가 그냥 똥똥해서 직부등이나 다운라이트 같은 걸 해서 여기에 병렬 형태로 가든 T자 형태로 가든 아니면 원형 형태로 가든 그거는 소비자들이 다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 일단 가구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외상 가구로 들어간 것 같아요. 아까 옵션에서 봤을 때 고급스러워 좀 보이긴 합니다. 주방을 들어가서 좀 자세히 살펴보면 자 그냥 딱 봐도 어떻게 티크니스가 얇다. 티크니스가 얇다는 얘기는 뭐다? 여기는 세라믹이다. 세라믹을 지금 같이 상판과 미드웨이 쪽으로 같이 연출한 것 같고 상부장이 글라스 타입으로 해서 라인 조명까지 고급스럽게 들어갔는데 마치 여기 안에 있는 이 후드는 좀 약간 생동모델 같아. 약간 보면 이게 태권 부위가 이렇게 있으면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침리형 후드가 하나 지금 들어가 있고요. 자 그런데 보니까 이상하네요. 지금 여기 개수대 옆쪽으로 해서 이쪽이나 이쪽으로 식세가 있었는데 식세가 지금 안 보입니다. 식세가 안 보여요. 이쪽에는 보면 코너 선반으로 해서 이렇게 여기 바나나 형태로 해서 이렇게 쭉 슬라이딩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 지금 보여지는데 일단 어쨌든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여기 보면 이렇게 전기 쿡탑 밑에 어떻게 이쪽 밑으로 해서는 걸레바지, 후라이팬, 수납 같은 거 넣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지금 아무것도 없네요. 이상하네요. 지금 이게 지금 삼성에서 기술 지배적인 형태의 자체 분양인데 이런 게 없다는 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여기가 다용도실인데 여기가 3인동 슬라이드로 되어 있네요. 개인적으로는 발코니가 여기 쪽에 보면 창이 있잖아요.
단열에 대한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면이 기밀하게 되어 있는 터닝 일체형 도어가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는 지금 3인동을 썼어요. 생각보다 지금 넓습니다. 그죠? 생각보다 넓어요. 창 밑에 있는 여기는 디스플레이 형태, 여기는 어차피 우리 분리수거하는 형태에 들어갈 것 같고 이쪽으로 해서 세탁기와 건조기 들어간 형태로 구성하면 됩니다. 안방은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런 거 의미 없다. 여기 있는 화장대 옆으로 붙여서 붙박이장이 통상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 고려하시면 된다고 했고, 파우더 같은 경우는 요게 요런 게 있네요. 파우더가 지금 보면 요렇게 수납이 되게 돼 있고, 요 중간에 LED 조명이 들어가 있고요. 상부에 또 다운라이트가 2개 들어가 있는 형태네요. 하부는 입식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고, 드레스룸 들어가면 지금 의료 관리기를 이렇게 끝으로 뒀어요. 여기 보면 끝으로 가 있으면 약간 사용하기가 불편한 부분이 있거든요. 문이 제대로 다 열리지 않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서랍 같은 걸로 구성이 돼 있는데, 여기 지금 제가 요거 본 게 뭐냐면, 혹시라도 여기에 볼이 있는지 없는지 봤는데 없네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언더볼 레일로 좀 고급스럽게 만들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욕실을 가보시죠. 욕실이요. 300, 600각짜리 기본 타일 쓰고요. 바닥 같은 경우는 300에 300각짜리 타일 썼는데 벽체를 좀 진하게 하고 바닥을 조금 연하게 그렇게 지금 연출했네요. 야,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타일의 이 질눈이 너무 도드라져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보면 타일이 그레이시하잖아요. 그런데 줄눈이 하얘니까 너무 줄눈만 보여. 그리고 약간 베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좀 정신없어요. 나머지는 뭐 특이사항이 없네요. 그죠? 다른 공간에 비해서 욕실이 너무 무난하고 해바라기하고 요 다운라이트 요거는 잘 지켜줬네요. 여기 한번 열어볼까요? 우리 잡내야 같은 경우는 보면 거기 가이드바가 없었잖아요. 여기는 어떤가 보시죠. 여기도 지금 여기도 없네. 여기 You build. 오늘 우리가 레미안 송도 센트리풀 상품을 살펴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위치에 그 가격이 합당한가라는 부분에 대한 거는 개인적인 좀 궁금증이 있다라는 내용. 그리고 두 번째, 마감에 대한 거는 레미안 자체 분양이니까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옵션이기 때문에 금액을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거 유념하시고 인테리어 그리고 청약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영상도 즐거웠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남경혁 대표였습니다.